일단 너희가 여기 단원에서 확실하게 조금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특수각 30도짜리 45도짜리 60도짜리 나와 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했던 거 기억나죠? 사인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제 빗변분의 높이라고 아마 외웠을 텐데 빗변분의 높이로 외워주지 마시고 길이의 b부터 먼저 머릿속에 넣어. 제일 긴 변이 2야. 짧은 변이 1이야. 중간 변에 해당하는 요변 길이가 루트 3이야. 근데 얘랑 얘랑은 합동이야. 합동? 닮음이야. 2일 때 1일 때 루트 3이 돼요. 얘네들은 어디서 갖고 온 도형이냐? 정삼각형을 절반으로 자른 삼각형에서 등장한 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변의 길이를 내가 a라고 잡으면 얘는 2a가 되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예기변의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 3a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길이의 b가 항상 2대1 때 루트 3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45도짜리 삼각형은 정사각형에서 등장한 도형이에요. 절반으로 잘라준 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지. 그래서 길이의 b가 항상 1대1 때 루트 2를 만족한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너희는 이게 자유자재로 좀 나와줘야 하는데 솔직히 나는 이 표를 외우진 않았어요. 그럼 난 어떻게 했냐?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코사인 60도가 얼마냐를 물어보면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얘를 떠올려. 그리고 2분의 1을 계산해 주는 거지. 근데 사인을 구할 때 너희가 빗변분의 높이라고 아마 외웠을 텐데 나는 너희에게 요구합니다. 빗변분의 대변의 길이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 대면하다 하면 마주보다, 얼굴을 마주보다 이런 의미를 갖잖아. 대변은 이 각이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빗변분의 대변으로 기억을 하시면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 있더라도 빗변분의 대변으로 생각을 하면 안 헷갈린다는 거지. 2분의 루트 3. 코사인 같은 경우는 빗변분의 이 기준각을 끼면서 돌아가는 변이라고 기억하면 돼. 빗변분에 끼면서 돌아가는 변. 빗변분의 요 기준각을 끼면서 돌아가는 변. 2분의 1이 되는 거야. 탄젠트 같은 경우는 기준각을 중심으로 출발을 해서 니은자를 그려주면 돼. 얘분의 얘다. 기준각을 출발해서 니은자 그려준 게 탄젠트. 기준각을 출발해서 니은자 그려준 게 탄젠트. 오케이? 나중에 돌아갔을 때도 너희가 구해내려면 사인은 빗변분의 대변, 코사인은 빗변분에 끼면서 돌아가는 변, 탄젠트는 기준각 중심으로 니은자 그려줍니다. 니은에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나는 이 표를 안 외웠어. 코사인 60도다 하면은 순간적으로 요 도형을 떠올려서 2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사인 30도는 2분의 1,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 3분의 1 루트 3, 루트 3분의 1, 사인 45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탄젠트 45도 1. 오케이? 요게 자유자재로 나와줘야 돼. 그래서 지금은 일단 5분간 너희에게 외울 시간을 줄 텐데 요게 자유자재로 나오도록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 1, 탄젠트 60도 루트 3. 루트 6이라고 썼어.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처음 단원에 등장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부터 시작을 하냐면 일반각이라는 게 먼저 나와요. 일반각. 일반각을 왜 배우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그 삼각 B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는 삼각 B는 기준각이 0도에서 90도까지에서만 생각을 했었어. 맞지? 근데 우리는 이 뒷단원에 삼각 함수를 배울 거야. 그러면 각도가 마이너스 무한부터 플러스 무한까지에 대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각도를 확장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각도를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어떤 것을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하냐면 시초선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시초선. 항상 이 각이라고 하는 건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야. 그런데 이제 각이 양수로 등장한다면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 돌아. 무조건. 이쪽 방향 도는 건 음수라고 생각해야 돼. 오케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시초선을 기준으로 30도만큼 돌아간 요 선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동경이라 불러. 그러면 우리가 시초선에서 30도만큼 돌아간 동경은 물론 30도도 있겠지만 한 바퀴 돈 다음에 30도 더 간 것도 30도에 위치하겠지. 두 바퀴를 돈 다음에 30도만큼 더 간 것도 30도에 위치하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 30도에 대한 일반각이라는 걸 얘기를 한다고. 30도에 대한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360도 곱하기 정수 n. n은 정수야.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플러스 30도다. 요게 30도에 대한 일반각이다 라는 표현을 한다고.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희에게 만약에 500도 같은 게 나왔다.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360도만큼을 빼줄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500도라고 하는 건 한 바퀴를 돈 다음에 140도만큼 더 간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500도를 140도로 고쳐서 계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봐달라는 거지. 마이너스 330도 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 360도를 우리 맘대로 더해서 30도로 변환을 해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 얘기로. 여기 나와 있는 얘를 알파라고 하고요. 이 알파는 0 이상 180도 미만, 0도 이상 180도 미만 범위 안에 들어오게끔 변형을 해서 일반각이라고 표현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이야기가 199페이지에 이제 반직선 OX 시초선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시초선을 기준으로 OP만큼 돌아간 요가 요 놈 얘를 동경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동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각도들은 예를 들어 60도를 표현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60도도 되지만 60도 더하기 360도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60도 더하기 720도도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 얘기들을 하고 있구나 보시면 돼요. 안 어렵죠 여기까지?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200페이지에 보자면 우리가 만약에 한 각의 크기 알파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알파에 대한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형태로 일반각이 정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가 등장하냐? 사분면. 우리들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배웠잖아. 그러면 그 4분면에 해당하는 것들도 얘가 1, 2, 3, 4였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1사분면 안에 들어오려면 각이 어떤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할까? 그 얘기를 해요. 그럼 1사분면 안에 들어오려면 360도 곱하기 n보다는 커야 할 거고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제1사분면 안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제2사분면 안에 들어가려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클 것이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는 작은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제2사분면 안에 들어온다. 그 얘기라고. 제3사분면 안에 들어가려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 사이 들어온다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도 마찬가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 사이 들어온다면 제4사분면이다 라고요. 이게 문제 풀 때 너희가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돼가지고 내가 이걸 알려주는 건데 교재는 안 나오더라고요. 개념원리 나오는데
알아는 두세요. 문제 풀 때 이렇게 세워야 돼요. 조금 이따 문제에 나와. 안 어렵죠 여기까지? 동그라미 안에 그 짝대기 저기 뭐라 세타. 읽을 때 세타라고 읽어. 세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나 할 거야. 세타 왜 나오는 우리가 이제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텐데, 그 호도법이라는 각을 표현할 때 보통 세타라고 해서 표현을 하거든. 각도를. 뒤쪽에 나와. 자, 호도법이 뭐냐?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각에 대한 정의야. 우리가 사용하는 60분법이라는 게 있었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360도, 이 도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다 60분법이야. 60분법의 정의는 정삼각형의 한 각을 이거를 이제 한 각을 잡았을 때 얘를 60등분해 준 걸 1도로 잡아준 법을 60분법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너희가 이때까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왔었던 각도들은 다 60분법을 사용해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호도법은 뭐냐? 호도법에 대해서 너희가 정의가 제대로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받아들여주면 돼. 왜? 정의거든. 새롭게 정의하는 거야 각도를. 오케이? 반지름이 R짜리 부채꼴이 있어요. 요때 호의 길이가 R만큼이야. 반지름도 R인데 호의 길이도 R이야. 요때 이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약속을 해요.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R이면 중심각은 똑같을 거 아니야. 맨날 닮음이니까 전부 다. 그때 중심각을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약속한다고. 보통 이제 기호로 라디안이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지만 보통 생략을 한다. 라디안이 1로 표현해요. 1도랑은 달라요. 1라디안을 각도로 환산하면 대충 57점 몇 도 정도 되는 그런 각도의 크기를 갖는 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속이야. 반지름이 R일 때 그럼 얘도 R이겠지? 호의 길이도 R이야. 그때 생기는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약속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각으로 좀 환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여기 부채꼴이 하나 더 있어. 1라디안짜리가. 호의 길이는 몇 R이 될까? 2R 2배 하면 2R이겠지? 여기 중심각은 몇이야? 2라디안. 2겠지? 그러면 3배 하면은 3라디안의 호의 길이는 3R일 거야. 맞아? 근데 우리가 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각은 반원일 때잖아. 여기 1라디안일 거야. R. 근데 내가 얘를 반원을 만들었어. 반원의 호의 길이는 얼마야? 반지름 R짜리 반원의 호의 길이. 반지름 R짜리 원의 둘레 길이.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 길이 2파이R이죠. 네 그럼 반원의 호의 길이는 얼마가 돼? 파이R 파이R이 돼. 그때 중심각은 파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파이 라디안은 180도야 라고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반지름이 R짜리 호의 길이 R짜리였을 때 중심각 1라디안이지? 근데 반지름 R짜리 그 반원의 호의 길이는 파이 R이잖아 얘가. 그럼 파이배가 된 거잖아 지금. 중심각도 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파이배가 됐으니까 얘도 파이배가 됐어. 파이배 됐으니까 파이. 그래서 우리는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고 할 수 있다고.
파이 라디안이 180도. 파이 라디안은 몇 도? 180도. 이게 핵심 포인트야.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각을 변환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다 변환하는 게 자유자재로 되거든. 오케이? 파이 라디안은 몇 도라고? 180도. 그래서 이제 너희가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얘를 6으로 나눠준 30도는 6분의 파이가 돼요. 양면을 4로 나눠준 45도는 4분의 파이가 돼요. 양면을 3으로 나눠준 60도는 3분의 파이가 돼요. 양면을 2로 나눠준 90도는 2분의 파이가 돼요. 요 4개를 너희가 완벽하게 머릿속에 좀 넣어놔야 돼. 양변을 6으로 나눠준 30도는 6분의 파이. 양변을 4로 나눠준 45도는 4분의 파이. 양변을 6으로 3으로 나눠준 60도는 3분의 파이. 2로 나눠준 90도는 2분의 파이다.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앞으로 120도, 135도, 150도, 180도, 210도, 225도, 240도, 360도까지 여기 중간중간에 껴져 있는 각도들을 파이로 너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요 4가지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120도는 60도에다 2배 한 거지. 3분의 2 파이. 135도는 45도에다 3배 한 거지. 4분의 3 파이. 150도는 30도에다가 5배 한 거지. 6분의 5 파이. 180도는 그냥 파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210도는 30도에다가 7배 한 거니까 6분의 7 파이. 225도는 45도에다 5배 한 거니까 4분의 5 파이. 240도는 60도에다 4배 한 거니까 3분의 4 파이.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 4개를 확실하게 외워놓고 몇 개만큼 들어가냐 생각해서 몇 배의 수만 해주면 되는지만 고민하면 돼. 이 4개를 확실하게 기억해놓고. 오케이? 그리고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을 60분법으로 바꾸고 싶을 땐 간단해. 파이에다가 180도를 넣으면 돼요. 파이에 180도 넣어주면 30도가 되고 180 넣어주면 4분의 180 계산하면 45도일 거고 파이 자리에 180 넣어주면 얘 60도 되고 파이 자리에 180만 넣어주면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60분법으로 변환이 다 가는 거죠. 근데 너희가 이쪽 단원을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이게 더 익숙해질 거야. 오케이? 그래서 호도법에 관련된 것들은 너희가 이 4가지 각도들 얘네들이 이제 30도를 6분의 파이라고 표현하는구나 45도를 4분의 파이라고 표현하는구나 들만 잘 변형할 수만 있다면 호도법 때문에 어려워서 못 해먹겠어 이런 소리는 안 나와. 오케이?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해달라고요. 203페이지를 보면 변형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쌤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연습할 때 뭐 이런 것들을 내요. 75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문제에서 물어보거든? 근데 이거는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는 각이 등장했을 땐 양변을 180으로 나눠요. 180분의 파이는 1도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75를 곱하면 돼요. 그럼 180분의 75파이야.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 애가 등장했을 때만 요거 써놓고 얘를 75도로 바꿔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대부분 여기 있는 것들만 나올 거야.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잘 안 나오는 거. 왜냐면 75도짜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우리 모르잖아. 안 나와. 처음에 각도 연습할 때 호도법으로 변환하는 거 연습할 때만 나오고 안 나온다 보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60분법으로 바꾸고 싶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80 넣으면 돼요. 180도. 입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300도 되는 거지. 그냥 저거 어. 75도 그냥 30도랑 45도 더 하면 안 돼? 그래도 되고요. 이거 둘 더해서 해도 돼. 네. 둘 더해도 돼요, 이거. 이거 5로 약분하면 36분의 15파이 될 거고 3으로 약분하면 12분의 5파이가 되는데 실제로 얘네들 통분해서 더하시면 똑같이 나올 거야. 그렇게 해도 되긴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었던 부채꼴 호의 길이,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들을 변형할 거야.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 X도였을 때 우리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해봐 하는 문제가 등장한다면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도야 이걸로 계산했었지. 맞아요? 그런데 얘가 60분법이 아닌 호도법으로 표현을 했다면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은 보통 세타라고 표현하거든. 요때 호의 길이는 R세타야. R세타만 계산하시면 호의 길이가 나와. 훨씬 쉽지? 나중에 이게 더 쉬울 거야. 넓이 구할 거야. 너 공식이 두 개 있는데 2분의 1 R제곱 세타를 계산하시면 넓이가 나와요. 얘 넓이. 그리고 2분의 1 RL도 돼요. 공식 3개야. 호의 길이 뭐라고? 2분의 아니 R 세타 넓이 2분의 1 R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아 그거랑 RL 2분의 1 RL. 네 호의 길이 알스 넓이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 하나는 2분의 1 RL 뒤에 있는 애들 준비하면서 외웠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반지름이 8이야. 중심각이 4분의 파이로 줬대. 중요한 점은 60분법으로 표현되어 있을 땐 60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을 호도법으로 바꿔야지만 이 공식을 대입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4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호의 길이는 R세타 2파이구나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8로 약분하니까 8파이 되는구나 정리할 수 있지. 안 어렵죠? 괜찮아요? 네. 지금부터 202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 202페이지에 개념하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렛츠고. 근데 기본적으로 요것도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360도 2배 하면 720도 3배 하면 1080도 4배 하면 1440도야. 요 4개 정도까지만 외워주면 돼. 저 이거 유튜브 화질이다. 어? 유튜브 화질. 그러네. 1800도. 왜냐면 너희한테 만약에 2000도 같은 게 나왔잖아. 그러면 내가 360도를 몇 번 빼야 될지를 이것들을 외워놓으면 그나마 조금 감이 잡힌다고. 오케이? 360도를 5번 빼줘야겠구나. 1800도 빼주면 200도랑 똑같겠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일반 각으로 얘를 표현할 때도 360도가 5번만큼 들어가고 더하기 200도 형태겠구나. 이렇게. 이해 가죠? 네. 그래서 만약에 각도가 0도에서부터 360도 범위 안에 안 들어와. 너희 맘대로 그냥 360도 더하거나 빼도 돼. 더하거나 빼도 돼. 예를 들어 마이너스 150도 같은 게 나왔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잖아. 그럼 360도를 너희 맘대로 한 번 더해서 210도겠구나.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된다고. 근데 이제 일반 각으로 표현해봐라 얘기가 등장했을 때만
360도가 이제 한 번 더해졌을 때 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10도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라 얘기를 하는 건데 크게 개의치만 이런 문제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나오진 않거든. 그냥 마이너스 150도가 210도랑 똑같구나 이것만 캐치할 수 있기만 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필수 예제 1번부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 필수 예제 1번을 보게 된다면 다음에 나와 있는 얘를 동경의 위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고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말해봐라 했는데 510도면 360도가 몇 번 빼져요? 한번 한 번 빼주면 몇 도가 돼? 360 빼면 270 에? 아니 150 100. 150도겠지? 네. 그럼 얘를 그 사분면에 표현을 하자면 여기서 30도만큼 위쪽이니까 150도 한 이쯤에 오겠네 이렇게. 제 2, 3면 안 어렵죠? 네 2번 1290도야. 그러면 1080도 빼줘야겠지? 네 1080도 빼주면 몇 도야? 210 210도 되는 거지. 210도라 하면 180도보다 30도만큼 더 간 지점이니까 한 이쯤 맞겠죠 이렇게. 네 오. 제 3, 4분면 3번 마이너스 750도야 하면 몇 도 더해줘야 돼? 몇 도 더해줘야 돼? 두번 세 번 1080도를 더해야겠지 여기다. 네 그럼 여기다 1080도를 더해보면 330인가? 네 330도면은 여기가 360도거든 한 바퀴 돌았을 때가. 그러면 30도만큼 덜 간 지점이니까 요렇게가 330도겠지. 제 4사분면을 가리키고 있구나 볼 수 있는 거네. 안 어렵죠? 네 4번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050도야 라고 하면은 1080도 더하면 되겠죠. 30도랑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얘는 30도랑 똑같다. 제 1사분면이다. 안 어렵죠? 막 이거 갖고 막 일반각을 정확하게 표현해라 그렇게 어렵게 내는 문제는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냥 너희 맘대로 360도 더하거나 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다음 필수 예제 2번으로 가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60분법에 해당하는 각을 호도법으로 변환하고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을 60분법으로 표현을 하라는 문제들이 등장할 텐데 이것도 지금 너희들 그 변환하는 거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런 각이 등장하는 건데 잘 안 나와. 75도 같은 건 보통 여기 있는 각들만 나와요 거의. 근데 이상한 놈이 나왔다. 1도로 바꾸라고 얘를. 그럼 1도는 양변을 180으로 나눠주니 180분의 파이가 되겠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75도 75배를 해주면 된다고. 180분의 75파이다 라고요. 5로 약분시키면 36분의 15파이 3으로 약분하면 12분의 5파이구나 해도 되고 아까 준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 더한 거네. 75도 둘 더한 다음에 통분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괜찮죠? 2번 마이너스 120도인데 마이너스 120도 선생님 360도 더해서 해도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얘는 이 각도 자체를 호도법으로 변환해보세요 한 거니까 이건 더하면 안 될 것 같아. 120도라고 하는 것은 60도가 2번 근데 60도는 3분의 파이잖아. 3분의 2파이일 거야 120도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다 정리해 주시면 마무리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네 마리를 완벽하게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45도 4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오케이? 3번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60분법으로 바꿀 땐 파이 자리에 180도만 넣으면 돼요. 180 곱하기 3이 얼마야? 180 곱하기 540 540도 되는 거야. 쉽죠? 4번 마이너스 6분의 13파이도 마찬가지. 파이 자리에 180도 넣어주시면 된다.
약분 마이너스 390도구나 까지. 안 어렵죠? 다음은 필수 예제 3번. 필수 예제 3번 문제를 보니까 세타가 제 2사분면 각이래요. 2사분면 각이라고 해서 너희가 이거를 세타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아요 해서 문제를 풀면 망해요.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오케이?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 작은 각 범위 안에 들어와요 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안 풀면 망해요. 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냐 물어봤잖아. 양변을 3으로 어떻게 줘야 돼? 나눠줘요. 그러면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보다 크고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보다 작아요가 나와. 근데 여기서 n은 뭐였어? 상수. 정수. 아 정수. 정수를 넣어요. 0부터 넣어봐. n에다 0을 넣게 되면 3분의 세타는 30도보다 크고 60도보다 작은 범위 안에 들어올 거야. 두 번째 n에다가 1을 넣어요. 그럼 몇 도 돼? 150, 180. 150도보다 크고 1 넣었으니까 180도보다 작아요가 나와. 2를 넣어줘. 정수의 n에다가 2를 넣어주게 되면 270도보다 크고 2를 넣어줬으면 240 더하기 60은 300도보다 작아가 나와. 3 넣어줘. 3을 넣으면 얘네들 몇 도가 돼? 360. 360도를 더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냥 30도보다 크고 60도보다 작다가 되겠지. 3 넣었을 때는. 그럼 첫 번째 거랑 똑같지. 첫 번째 거랑 똑같은 게 등장하면 이제 스탑하면 돼. 결과적으로 얘 3분의 세타가 들어갈 수 있는 사분면은 제1사분면, 2사분면, 제4사분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90도고요. 얘가 180도고 얘가 270도야. 얘는 360도이자 0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270도가 등장하면 아, 요 선을 의미하는 거구나로 봐줘야 돼. 얘를.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은 제1, 2, 4, 4분면이 정답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걸 만약에 너희가 이걸 안 썼다. 그럼 이것만 나오고 있지. 금방 하는 거지. 이해 가죠? 그래서 어떤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다 문제 같은 경우는 저렇게 조금 일반 각으로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필수 예제 4번과 발전 예제 5번은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 오케이? 6번 가보자. 이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너희가 좀 많이 어려워해. 그래서 지금 이걸 한 세트로 묶어서 알려주면은 이제 머리에 과부하가 오니까 오늘은 요 정도 호도법으로 표현돼 60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도들을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얘네 네 마디를 좀 제대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필수 예제 6번으로 가보자면 이제 공식 문제야. 여기는 부채꼴이 나와 있을 때 반지름이 R이야, 호의 길이 L이야, 중심각 세타야. 이때 호의 길이 준혁이 뭐라고? 호의 길이. 호의 길이가 뭐냐고요? 네. 그 R. 공식 3개 외웠잖아. 3개. 알아요. 그 2분의 1은 그 딴 거고 뭐였더라? R 제곱 L. L이 RL이라고? R 제곱 세타. 아니 뭐였더라? 그지 같은 놈이. 민서. R세타라고. R세타. 반지름과 중심각이 곱해지면 호의 길이가 나와. R세타. 네.
오케이? 네네. 넓이는 2분의 1 R제곱 L. 뭐? 2분의 1 R제곱 뭐라고? L. 길이, 아,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세타구나. 세 번째 거가 2분의 1. 아니 셋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추냐. 진짜 그지 같은 놈아. 아니, 섞였어요, 지금. 네. 다시 말해봐. 외울게요. 호의 길이 2분의, R 세타. 더맨 넘어도 아니고. 넓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거 하얀 거 보고 대답하는 거 아니야? 아니. 2분의 1 2분의 1 플러스 플러스? 아니 2분의 1 가리니까 대답을 못하는데? 아니 진짜 이것만 보세요. 2분의 1 R RL 잘 찍었네. 자 문제 볼게요. 참나 진짜. 필수 예제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중심각의 크기를 줬어요. 세타를 3분의 4파이로 준 거고 호의 길이를 줬네. 호의 길이 8파이다 줬대요. 호의 길이가 뭐라고? 8파이. 공식이 뭐냐고. 2분의 1 진짜 R 세타. 아니 계속 그 2분의 1 생각나지. 호의 길이 R세타인데 세타를 3분의 4파이로 줬으니 세타 자리에 3분의 4파이를 넣어주면 3분의 4파이 R이 될 거야. 요게 8파이. 양면을 4파이로 약분시켜주면 얘가 2가 되고요. 3을 곱해주면 R은 6이구나 까지. 반지름 R이 얼마인지를 구했는데 문제에서 넓이까지 구하래. 넓이는 너희가 원하는 거에 입맛에 맞춰서 넣으시면 되죠. 반지름 구했고 중심각 구했고 호의 길이도 알고 있으니 2분의 1 R제곱 세타에 넣어도 되고 2분의 1 RL에다 넣어도 되고. 그러면 2분의 1 R제곱 세타에 넣어보면 R제곱 36 세타 3분의 4파이 6으로 약분하니 6 24파이다 까지. 인정하죠? 문제에서 요구한 반지름 넓이 다 구했구나 까지요. 다음 2번으로도 가볼게요. 2번으로 가보면 넓이를 줬어요. 넓이를 8파이로 줬대요.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를 45도라고 줬는데 60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은 웬만하면 이제 호도법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는 게 더 좋을 거야. 오케이? 45도는 아까 전에 4분의 파이였지. 4분의 파이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넓이 문제에서 요구한 거 호의 길이와 이제 넓이가 그 반지름 길이가 얼마냐. 넓이 8파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4분의 파이. 양변을 파이 약분하고 양변에 8을 곱하면 R 제곱은 8, 8이 64. R 제곱이 64니 R은 8이겠지. 반지름이 8인 걸 구했다면 이제 L 호의 길이는 뭐다? R 세타. R세타다. 정답은 2파이가 된 거네. 호의 길이 2파이, 반지름 8까지요. 할만하죠? 다음은 필수 예제 7번으로 가볼게요. (7번) 같은 경우는 뭘 주냐면 이 문제가 좀 자주 나와. 둘레를 줬어. 둘레를 주고 너희한테 부채꼴 넓이 최대값이 얼마냐, 넓이가 최대일 때 호의 길이 얼마냐,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 길이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 그러면 둘레가 12인 부채꼴이 있다 한다면 먼저 반지름을 R로 잡아줘요. 그럼 얘 길이도 R이 되겠지. 얘 길이는 뭐가 될까? 걔도 얘도 R이야. 그지 같은 놈아. 둘레가 10인데 둘레가 10. 너 둘레가 뭔지는 알아? 이거 다 그때 거든.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12인데. 네, 12 빼가 2R이요. 그렇지. 괜찮죠? 네. 그럼 얘 넓이를 구해보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은 두 개잖아요. 네. 첫 번째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있고 두 번째 공식은 2분의 1 RL이 있는데 호의 길이가 해결된 상황에서는 요 밑에 공식에 대입을 하시는 게 항상 좋아요.
그러면은 2분의 12-2r을 L 자리에 넣어줘. 얘가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r을 분배해주게 되면 6r 마이너스 r제곱이 돼. r에 관한 2차 함수지. 네. 표준형 변형하면 최대값 구할 수 있죠. 표준형 변형. 얼마 더하고 빼? 이 아니 아니, 이걸 보면서 숫자가 안 나오면- 반절 반에 제곱하면 얼마야? 9 그렇지, 발사기 같은 놈 진짜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씨. R이 3일 때 최대값 9를 가져요. 맞죠? 그래서 R이 3일 때 최대값 9를 갖는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이제 최대값, 넓이 최대값이 얼마냐를 물어본 건 아니고 뭘 물어봤냐면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 길이와 중심각 크기를 구해라 했다고. 말자리에 3을 다 넣어주면 얘가 3이고 얘도 3이고 얘가 6이면 호의 길이는 뭐라고? R 세타 그러면 얘를 세타라고 잡으면 얘는 3세타가 되는 거야. 그럼 중심각 크기는 얼마? 중심각을 뭘로 잡았어 지금? 세 그럼 세타값 얼마냐고? 2요 2 세타가 2가 되는 거지. 네. 선생님 이게 2도밖에 안 돼요? 2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에서의 1이 의미하는 건 대략적으로 57도 정도 돼요. 그럼 중심각 2가 의미하는 건 114도 정도 되는 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왜냐하면 파이가 180도였잖아. 파이는 몇 점 몇이라고 배웠어 너희들? 그렇지. 3.141592 정도로 가는 이런 값이 180도를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3.141592로 나눠주면은 대략적으로 57점 1라디안이 의미하는 건 57도 정도가 나와. 오케이? 필수 예제 8번 가볼게요. 필수 예제 8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지금 부채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높이 길이가 4.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대요. 반지름 길이가 R일 때 호의 길이도 R이야. 그러면 얘 길이도 R이야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따라와요? 그러면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일 때를 만족하는 중심각은 뭐라고 약속했었다? R.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이야를 만족하는 중심각은 1라디안이었잖아. 1라디안. 이해 가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AOB 부채꼴 AOB의 넓이가 얼마냐? A가 여기 있고 O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사인 1을 구하면 어떻게 나와?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사인 1을 구하면 R분의 4가 되죠. 우리가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반지름을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요거 둘 자리 바꿀 수 있죠. R은 사인 1분의 4가 돼요.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를 구하자면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부채꼴 넓이 2분의 1 RL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제곱 세타였지. 요걸로 구하면 되겠네. R 값은 방금 사인 1분의 4다 했으니까 사인 1분의 4를 집어넣어 주시고 호의 길이는 R이었잖아. 네. 그럼 R 자리에 또 얘가 들어가게 돼. 사인 1분의 4다. 이거 정리한 게 정답 되는 거지.
사인 1 전체 제곱분의 이거 8라고 했지. 근데 너희들 이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사인 30도 제곱을 표현할 거야 할 때 이거 그냥 이렇게 제곱하면 안 된다. 그럼 이거 사인 900도가 돼 이거. 각도를 제곱한 게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인 값을 제곱하고 싶어. 그럼 여기 n 바로 뒤에다가 제곱을 붙이든가 아니면 전체 괄호치고 제곱을 붙이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그냥 제곱을 해버리면 각도 제곱한 게 돼버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도 지금 n 바로 오른쪽 위에다가 지금 제곱 붙여놨지 이렇게. 이거 답 쓸 때도 이렇게 쓰든가 사인 제곱 1분의 8이다 라고 쓰든가 둘 중에 하나. 이해 가시죠?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212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는데 유형 4번하고 5번 빼고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RPM에 있는 로그 함수를 유형별로 두 문제씩 다 풀어와. 23번까지. 유형 23까지. 유형 문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